냉탕 온탕. 안녕하세요, 이서빈입니다. 앞에서는 새로운 폴드6 플립6의 첫인상을 살펴봤고, 다음은 또 이제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발표되었거든요. 갤럭시 워치 7,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버즈 3, 갤럭시 버즈 3 프로, 갤럭시 링을 공개했는데 요것들에 대한 첫인상도 이야기해 보시죠. 첫 번째는 갤럭시 워치 7입니다. 워치 7은 사실상 엄청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워치 4에서 4, 5, 6이 동일해서 이번엔 새롭게 크게 바뀌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소소하면서도 꽤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러그 부분은 그대로였고, 대신 코어 부분의 프레임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기존엔 코어가 있고 옆에 러그가 붙어있는 느낌이라면 이번엔 프레임 안에 코어가 있는 느낌. 생각보다 밴드도 이제 좀 재밌는 게 좀 많이 나왔었고, 착용감이나 아이디어가 꽤 괜찮은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메인 밴드, 그거는 액티브 2쯤에 나왔었던 메종 키친의 에디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 밴드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꾸 그때 메종 키친의 그 에디션이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점은 프로세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기존 워치 사용자분들이 진짜 너무 버벅이고 느려서 좀 많이 불만이었잖아요. 이전에 알려진 것처럼 3나노 공정 신형 프로세서로 바뀌면서 CPU는 3배 더 빨라졌고, 소모 전류는 30% 개선되었다 합니다. 전력 소모도 개선되었다고 해서 그럼 배터리 시간도 더 증가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스펙 표기에서 사용시간 차이는 전작과 동일하다고 해요. 써보니까 확실히 반응 속도가 빨라요. 이전에도 빠릿빠릿하지만 너무 빨리 움직이면 조금 이제 버벅이거나 약간 멈췄다가 다시 실행하는 것들은 약간 버벅이거나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벅이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야, 이제는 진짜 빨리 작동해요. 확실히 비슷하면서도 많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워치페이스도 몇 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터치에서 실시간으로 반응하거나 심플하거나 화면에 여러 가지의 정보를 보여주는 워치페이스가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저는 이게 의외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원형 디스플레이를 진짜 잘 쓰고 있는 느낌이 든달까요. 컴플리케이션도 각각 모두 커스텀 가능했습니다. 진동과 밝기는 워치6랑 동일하고요. 가장 아쉬웠던 센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4개의 LED에서 13개의 LED, 바이오 액티브 센서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비교해보니까 생긴 것부터 다르더라고요. 밀착도도 개선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작 대비 센서부를 만져보니까 조금 더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디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가지 트래킹이 더 정확해졌다는데 요거는 테스트 해봐야 알겠죠. 추가 기능은 수면 중 무호흡 기능이 추가되었고, 듀얼 밴드 GPS, 당화 산화물 등의 울트라랑 대부분 기능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면 중 무호흡 기능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게 뭐냐면, 그 스마트워치 최초로 식약처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다운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여러가지 장비를 부착하고 해야 되는데, 갤럭시 워치는 무호흡 징후를 감지하는데 2일간 수면 착용이 필요하고 워치 4 이상이면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재밌는 건 그 당화 산화물 그거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실험실 기능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바랬던 그 혈당 측정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육류, 당류, 튀김 등 체중 당화산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체내에 축적되면서 비만이든 피부 노화든 그런 원인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피부에 축적되게 되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써봐야 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것도 보면 낮음과 높음 이렇게 매일매일 측정치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써봐야 알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장 많았던 게 갤럭시 워치 울트라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생긴 라인업이죠. 사실상 클래식이 아닌 워치 5 프로의 후속적으로 봐야 할 제품. 특이한 건 루머대로 네모 디자인의 원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삼성에서 쿠션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아웃도어 포지션으로 만들었다 해요.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실버 3가지 컬러가 있는데, 유출된 이미지보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낫긴 했습니다. 또 47mm라서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착용하니까 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물론 크긴 커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차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을 거고, 남자분들도 손목이 가느신 분들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러한 러기드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괜찮을지도요. 오히려 저는 크기보다 이 고민 포인트라면 두께가 좀 두껍기 때문에 그게 좀 고민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 베젤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원형이 딱 보면 돌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베젤도 돌아가면, 클래식처럼 돌아가면 더 죽였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느낌. 밴드 체결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삼성에서는 다이나믹 러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 밴드들과 호환되진 않지만 체결 방식이 원클릭으로 빼고
그냥 끼워 넣으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애플워치는 밀어넣고 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갤럭시 워치는 넣고 빼고 방식이니까 이거는 더 편했어요. 그리고 방수, 이것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프리미엄 아웃도 그리고 이제 러기드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워치처럼 다이빙, 방수를 지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100m 방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방수를 지원하면서 밴드도 그 애플워치 울트라에 있는 이제 오션 밴드를 떠올리는 그 밴드로 넣었잖아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건 다이빙 컴퓨터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이제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빙 컴퓨터를 지원하냐 아니냐의 차이도 굉장히 큰데 그냥 단순히 100m 방수만 지원하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 착용감들은 오히려 좋았어요.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또 화이트 밴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밴드 결착하는 것부터 되게 신박하고 좋더라고요. 프로세서와 센서는 워치 7과 동일했습니다. 근데 또 쓰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기존 워치 페이스에서 나침반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이 실시간 반응이 좀 느린 느낌이랄까요? 최적화 문제인지 아니면 반응이 느린지 아니면 이제 몇 초 단위로 요게 이제 받아오는 신호가 있는지 조금 버벅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울트라 전용 기능이라면 멀티 스포츠 기능이 들어가서 여러 개의 운동을 묶어서 쓸 수 있고 또 퀵 버튼이 새롭게 추가되어서 요것을 누르고 운동을 선택하면 빠르게 측정하는 기능, 그리고 워치 7처럼 수면 중 무호흡, 최종 당화 산물 측정 기능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개인화된 파워 사이클링도 제공한다 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사용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기존에 고강도 훈련을 1시간 정도 해야 측정되었던 게 갤럭시 AI로 4분 만에 측정되고 이것도 쓰면 쓸수록 더 정확해진다고 합니다. 기존 프로에 있었던 GPX 트래킹도 되고 조단 감지 사운드도 180m까지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스피커가 커져서인지 진짜 크더라고요, 소리가. 마지막으로 밝히는 워치 5 프로가 1000니트, 워치 울트라는 3000니트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녀석, 오랜만에 나온 만큼 기대감이 가장 컸던 갤럭시 버전 3 시리즈입니다. 이제 첫 느낌은 되게 특이했어요. 루머와 다르게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 에어팟 느낌은 많이 나진 않았고요. 대신 아쉬운 점이라면 소재 대비 저렴한 느낌은 좀 있었어요. 유닛보다 케이스가 좀 더 그랬거든요. 그 이제 케이스 윗부분이 좀 투명이란 말이에요. 실버는 그나마 괜찮은데 화이트는 뚜껑 사이에 단차가 있어서인지 양산품도 봐야겠지만 틈 안으로 이제 그 사이가 좀 보여요. 컬러는 프로나 기본이나 실버와 화이트 두 가지 컬러가 있었고 화이트는 전반적으로 쉐입이나 플라스틱 소재의 느낌이 두드러져 보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는 좀 저렴한 느낌이 나는 게 조금 별로였습니다. 실물은 실버가 훨씬 더 괜찮았어요. 삼성 각인이 케이스 상단에 있는데 요거는 크게 잘 보이진 않았고요. LED는 중앙에 있고 페어링 버튼은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즈 프로가 그 LED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는 켜고 끌 수가 있는데 롱프레스로 하면 라이트가 나오고요. 앱에서 모드를 3단계로 조절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 켜고 우리 지하철 타면 완전 관종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첫인상에서는 소재가 되게 이제 화이트는 저렴해 보이고 이제 좀 이제 아쉬웠는데 야, 이걸 귀에 넣는 순간부터 이제 느낌이 달랐어요. 착용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넣자마자 되게 편한 게 안정감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는 기존 대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버즈 3 프로는 커널형, 버즈 3는 오픈형인데 둘 다 착용감이 좋아요. 그리고 루머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오디오가 원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때 막 파란색, 빨간색 쓰잖아요. 이것도 삼성에서는 파란색과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실제로 유닛 밑에 보면 이것도 구분해놨지만 실제로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이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귀에서 빼고 180도로 돌려서 케이스에 넣어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어폰들은 그냥 빼자마자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버즈 3는 빼고 한번 돌려서 넣어야 돼요. 물어보니까 이거는 삼성 이제 버즈 디자인의 핵심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것도 이제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둥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형이 아니라 삼각형이다 보니까 케이스에 넣을 때도 딱 맞춰서 넣어야 돼서 이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버튼 누를 때 좀 불편했습니다. 얘가 기둥이 동그랗지 않고 삼각형이다 보니까 누르는 위치는 아래에서 한 3분의 1 지점에 있는 엄지인데 에어팟을 많이 쓰시던 분들은 검지로 많이 클릭하다 보니까 이게 삼각형이라서 이제 위치 잡는 것 그리고 이제 검지랑 엄지 요 차이 때문에 적응하면 괜찮으시겠죠? 이게 실제 버튼은 아니고 그냥 센서로 감지하는 거예요. 와, 근데 노캔도 진짜 괜찮았어요. 왜냐면 제가 한쪽만 끼면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와, 한쪽만 껴도 노캔이 확 체감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노캔은 한번 제대로 한번 비교해보고 싶었고 EQ는 기존 6개에서 9개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밑에 보면 고음질 옵션이라고 새롭게 더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니까 초고음질 그리고 초광대역 음성이라고 새로운 기능도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고음질 옵션을 켜게 된다면 24비트에 96kHz 기존에는 24비트에 48kHz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2배 더 많이 넓어진 요거는 원 UI 6.1.1 업데이트 이후 기종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즈에서도 실시간 번역 듣기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재밌었어요. 내가 이어폰을 끼고 상대방한테 마이크, 그러니까 핸드폰을 넘겨주고 이야기하면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다 듣고 번역되는 게 아니라 길게 이야기하면 좀 끊어서 번역이 되니까 이것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뭐 도슨트 투어나 어디 여행 갔을 때 막 그럴 때 그냥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운드적으로는 버즈 3의 경우 드라이버가 1개, 버즈 3 프로가 드라이버 2개를 탑재했습니다. 생각보다 버즈 프로에 좀 변화가 많더라고요. 기존 버즈 2 프로는 트위터와 우퍼 모두 이제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는데, 우퍼는 다이나믹, 트위터는 평판형으로 바뀌어서 고음역대의 사운드를 더 높게 제공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앰프도 듀얼로 제공하고요. 그래서 프로는 고역 재생이 훨씬 안정적으로 더 고역대까지 재생 가능하게 바뀌었다 하고요. 전체 대역이 전작 대비 한 2배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그게 뭐 볼륨 자동 조절인가 뭐 그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를 키면 주변 소리에 맞춰서 볼륨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볼륨뿐만이 아니라 EQ를 내 귀의 사운드에 맞게, 내가 귀에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어느 대역은 새어 나올 수 있고 어느 대역은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개인에 맞춰서 EQ까지 조절해준다 하더라고요.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하만 커브에 맞췄다 하고요. 또 제가 여기서 안 사실은 갤럭시 버즈 FE부터 사운드 바이 AKG를 이제는 뺐다고 해요. 이게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도 많고 이제 어수선해서 이제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버즈 3를 잠깐 들어봤을 때 오픈양 치고는 노캔 성능도 되게 좋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꼈을 때는 노캔이 되는 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많이 막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고음역대는 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음악을 재생시키니까 주변 소리가 거의 잘 안 들려요. 심지어 착용감도 좋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소리를 잠깐 들어봐도 이제 꽤 부드러운 사운드, 막 저역대가 엄청 강한 건 아닌데 되게 뭐 풍부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버즈 3 프로는 확실히 노캔 성능은 버즈 3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아직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제 특유의 이제 갤럭시 버즈에서 느꼈던 고역대의 카랑카랑한 날카로운 소리 있잖아요. 그게 되게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현장 담당자분께서는 뭐 실제 통화 품질이나 노이즈 캔슬링도 전작 대비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갤럭시 링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제품이죠. 일단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물어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리뷰했던 오라 링은 좀 분석적인 이제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달 구독료를 내야 했거든요. 근데 갤럭시 링은 따로 구독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워치 울트라처럼 100m 방수를 지원하고요. 판매는 특이하게 삼성닷컴과 삼성 스토어에서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유라면 이제 갤럭시 링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그 사람마다 손가락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구입할 때 사이즈 킷을 보내주고 그 사이즈 킷에 맞춰서 한번 착용해보고 그 사이즈를 정하면 그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쪽 방향, 그 센서 바로 맞은편에 센서 정확도를 위해 이렇게 이제 일자로 된 표시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바닥에 혈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센서를 바닥 쪽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표시했다 하고, 컬러는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 컬러로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블랙과 실버는 가격 대비 그렇게 이제 고급진 느낌은 없었잖아요. 40만원 후반대, 50만원 정도라면 그래 어느 정도 퀄리티는 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저렴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다른 링 대비 더 가볍게 느껴지긴 해요. 그나마 골드가 괜찮았는데 골드는 지문이 많이 묻으니까 어떤 걸로 사서 이제 좀 한번 체험을 해볼지 그것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NFC는 따로 기능을 지원하진 않고 오랑 링보다 체감상 더 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디자인이 링 안쪽으로 약간 좀 오목하게 파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두께도 비교해보니까 오라링보다 조금 더 얇아요. 배터리는 24시간 기준 7일간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하고, 수면 측정 기능은 제공하지만 워치에 있었던 수면 무호흡 측정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오라링을 써봤을 때도 느낀 건데, 이 처음에 자고 일어나서 수면이랑 여러가지 내 하루의 컨디션을 종합해서 매일 그 오늘 하루 에너지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수치를 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몸을 써야 할지 그를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니까요.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이 된다 하거든요. 이렇게 따당 이렇게 하면 제스처로 사진을 찍거나 알림을 끄는 이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체험해볼 수는 없었지만 관계자분에 의하면 정확도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커스텀이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커스텀이 불가능하고 현재 2가지 기능만 지원한다고 해요. 삼성 파인드 기능으로 센서가 반짝반짝 거리는 기능도 있다 하고요. 케이스는 약간 보석 상자처럼 뭐 주얼리 박스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넣어두고 충전하는데 여기도 LED가 있어서 재미있게 알려주는 기능도 있었고, 안에 반지 컬러마다 이 뚜껑을 닫았을
봤을 때의 느낌도 모두 다르더라고요. 일상 활동 트래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심박수나 자동으로 이제 걷기나 달리기 했을 때 측정되는 기능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첫인상을 살펴봤을 때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라면 워치 울트라는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 가격을 보고 워치 울트라를 보면 큰 매력은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세서랑 센서는 워치 7과 모두 동일하거든요. 근데 워치 울트라만의 가격이 더 비싼 만큼 더 장점이 있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루머 가격으로 보면 이제 30만원대로 나오는 워치 7이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의외로 버즈3 프로를 실물로 봤을 땐 에어팟 같은 느낌은 없었고, 편의성이나 버튼 누르는 불편함은 부족하지만 소리나 노캔 성능이 꽤 괜찮아서 이거는 가장 빨리 써보고 싶은 기기랄까요. 그리고 갤럭시 링도 가격이 한 40만 후반대 5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번에는 폴드와 플립 제외한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을 살펴봤고요. 저는 여기서 특히 지금 가장 기대되는 게 이제 버즈3랑 버즈3 프로, 이게 궁금한데 일단 빨리 사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죠.